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분을 농촌진흥청의 비밀병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위태석 연구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부터 부쩍 날이 더워졌어요. 네. 오늘도 사실 낮 동안 약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날씨가 뜨거웠는데 이럴 때 건강관리 참 중요하잖아요. 네. 연구관님 건강관리 혹시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걷고요. 물 많이 마십니다. 물이요. 예. 수분 충전은 뭐 예. 늘 중요하죠. 해줘야 되는 예. 것 같은데요. 이제 매주 목요일 우리네 농촌 소식을 전해 듣는 날입니다. 농촌 특파원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김영준 농촌 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특파원 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 활력을 넣고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6차 산업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농촌의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중 특파원이 거주하는 전남 지역 농업계에서는 이 6차 산업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 중에 있나요? 네, 전남은 6차 산업과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앞선 유기농업 기술로 두 곳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융복합산업의 성공 모델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가장 아름다운 섬 신안은 천사대교가 개통함으로써 교통이 발달하여 신비한 섬에 꾸미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궁금했었던 많은 분들이 관광 및 체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며 체류형 농촌 교육농장을 운영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체류형 농촌 교육 농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네.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도시민들을 위해 농장 체험은 물론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살려 바다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농장 체험의 경우 작부 체계에 따라 계절별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농촌 교육농장들은 빡빡한 일정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농촌 교육 농장도 특별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귀농 10년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푸름 농장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부부는 양파와 땅콩 농사를 지으며 양파즙, 볶음 땅콩 등 직접 지은 농산물로 2차 가공품도 생산하고 농촌 교육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가공품도 만드니까 찾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나요? 네, 이곳은 신안군 최초의 교육농장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뀌는데요. 1, 2월에는 시금치, 4월엔 농장 주변의 고사리, 냉이, 쑥 등 5, 6월엔 마늘종, 마늘, 양파, 9, 10월엔 땅콩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고 자주 먹는 채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 체험으로는 연중 가능한 조개 체험, 호리그물 체험, 낚시 체험, 7, 8월엔 야간 볼개잡이 체험 등이 있고요. 9, 10월에는 대나무 낚시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조금 더 크면 꼭 한번 방문해서 농촌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농촌에서는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바쁜 현대인의 생활 및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도시 일상을 벗어난 관광, 여행, 체험 등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 여유로운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등이 우리 농촌을 6차 산업화로 진행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친절한 서비스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차 산업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더 자주 만나게 되는 현상. 농촌은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공통점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일명 향기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농촌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가락동 365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수박 그리고 양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경매 시황 살펴보죠.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일 747톤, 과일과채 2,402톤, 일반 채소 4,502톤 반입됐고요. 총 7,652톤이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전체 분량 298톤 감소했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66.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79.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83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800원, 최저가 6,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8,000 거의 한 6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6,8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1,76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면요. 6월 6일이 가장 낮았고요. 7,0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이틀 전이죠. 6월 9일 가격 9,600원까지 올랐다가 9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였죠. 6월 4일 정도부터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올해 가격이 높습니다. 오늘 가격 6,838원입니다. 자, 이어서 무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449.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32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8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97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1,8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가 1,8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균가 거의 12,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9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6월 5일 보시면 11,9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고요. 이후에 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이틀 전 6월 9일 가격 13,100원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5월 13일부터 지금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5월 27일부터 올해 가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이후로도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9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이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624톤입니다. 어제는 710.5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8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백다닥의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1,59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3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23,000원대, 오늘 평균가 31,000원을 지금 넘어선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07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5,000원대가 가장 높은 최고가였었고 지금
지금 보시면 5월 중순부터 지금 5월 말 정도까지는 올해 최고가가 더 높았다가 27일부터 올해 가격이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6월 4일 이후로 올해 가격 급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8,000원, 평균가 35,4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구마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반입 물량 64톤 정도입니다. 자, 어제는 57.6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61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3,500원, 최저가 44,5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가 49,000원대, 오늘 4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94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5일 63,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하루 만에 좀 떨어지면서 6월 6일 가격 58,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이 소폭이지만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최고가 보시면 다시 63,5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고구마 가격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 올해 보시면 지금 6월 첫날 64,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부터는 하락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 오늘 가격 48,000원대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27,802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당진시는 46,946원이었습니다. 전남 영암군 40,0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최고가 76,500원으로 가장 높고요. 평균가 역시 당진시가 높습니다. 46,946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와, 오늘도 한낮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해는 뉘우뉘우 사라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뜨거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매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또 여기서 하역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땀방울로 매우 힘든 모습인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릴 소식은요. 사실 추울 때도 사랑받았던 작물인데 고구마 소식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이름도요. 네, 이덕범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또 당근 소식 전할 때 경매사님 많이 찾아뵀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고구마인데 고구마도 경매를 하셨나 봐요. 네, 감자, 고구마, 당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색깔이 약간 좀 붉은 계열 위주로. 구근류 쪽 위주로 하고 있죠. 네. 예, 경매사님 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 예. 경매사님은 참고로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셨어요? 누가 쓰셨나요? 아, 저희 애하고 저희 애 엄마가 썼는데 하여튼 뭐 잘 썼습니다. 뭘 또 애하고 애 엄마만 썼어요? 경매사님 안 썼어요? 아, 저 안 썼습니다. 예, 예. 안 아, 썼습니다. 그래요? 예, 예. 동네 네. 소형마트에서 예, 아주 잘 썼습니다. 네. 예, 예. 아니 강원도 쪽이랑 평창군 이제 한 마을에서 네,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모아뒀던 발전기금을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아주 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좋죠. 뭐. 네. 예. 흐뭇하네요. 예. 강원도로 이사 가고 싶다면서 아까요. 네. 가고 싶죠. 예. 자,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 사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들 정말 날도 덥기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이왕이면 신선한 우리네 농산물들 좀 구매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렇죠. 뭐 신토불이니까요. 네. 예. 신토보리 안 하네. 네. 교매사님 고구마 얘기 나눠보자고요. 아, 그럴까요? 자, 지금 고구마가 사실 이제 뭐 아무리 사계절 내내 최근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좀 뜨겁다 예. 보니까 행여나 경매 분위기 조금 나빠지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좀 어떨까요 최근에? 예.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날씨가 기온이 상승됐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뜨거우니까 좀 안 찾는 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물량이 반입되지 않아서 고구마 소비는 굉장히 그러니까 시세는 좋은 편입니다.
네. 예. 시세는 좋다. 예.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양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마무리하는 직업들 이제 그러니까 지역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양이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이에요. 네. 오늘 반입량 좀 체크해 주시죠. 그래 뭐 금일 반입량 한 64톤으로 지난주는 90톤이 많이 됐습니다. 한 양이 좀 줄었죠. 예. 그래서 좀 64톤이 물량이 호박, 밤, 고구마에서 64톤이 당진, 영암 지역에서 이렇게 반입이 됐습니다. 여주 지역까지 해서. 네, 양이 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이 시기에는 이렇게 양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 거죠? 아니 그렇죠. 이제 뭐 막바지로 접어들다 보니까 좀 주는데 아무래도 더 줄은 건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3월 달부터 고구마 소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좀 분산하면서 좋은 시세도 받고 물량도 많이 소비되고 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양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세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구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고구마가 현재 가락동에 이제 호박 고구마, 호박 밤 고구마가 들어오는데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구마는 뭐 호박 고구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네, 호박 고구마 시세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거래된 시세 살펴주시죠. 그럴까요?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한 상품 기준이 10kg 상품 기준에서 52,000에서 7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호박 반 고구마는 뭐 10kg 상품 기준에서 42,000원에서 55,000원 정도 그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0kg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고요, 경매사님. 예. 와, 고구마 한 상자에 7만 원 돈까지 지금 최고가가 오늘 그럼 7만 3천 원까지 나온 거잖아요. 7만 3천 나왔습니다. 와, 고구마 시세로는 좀 상당히 좀 높은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평년에는 한 이 정도 한 5만 원 정도 잘 나와요. 5만 원 정도인데 네. 뭐 굉장히 좀 시세가 좋은 편입니다. 와, 누가 경매를 잘했을까요?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물량이 좀 감소하면서 고구마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짚어드렸듯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소비는 더 약해진 게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고구마에 대한 시세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그 위태석 박사님이 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잘 알죠. 예. 아시는 분이세요, 위 박사님? 예, 압니다. 예. 그분은 모른다고 하시던데? 저희 강의하러 많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궁금한 건 계속 이어서 우리 위 박사님에게 좀 물어볼까요? 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고구마 얘기 더 나눠볼게요. 먼저 최근 재배 면적하고요. 또 생산량 흐름이 어떤지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구마 재배 면적은 이제 증감을 좀 반복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재배 면적은 1991년도에 17,313헥타 정도 됐었는데요. 2018년도 한 29,948헥타로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에 37만 6천 톤에서 30만 5천 톤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고구마 품종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구마하면 좀 파삭한 분이 많이 오른다 그러죠. 그런 밤고구마 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수분감이 많은 이제 호박 고구마로 분류가 되는데 네. 2012년까지 이 두 가지 고구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적절한 파삭감하고 이제 수분감을 가지고 당도도 높고 좀 쫄깃함이 강한 호박 밤고구마라고 하는 고구마 품종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에서 평균 단가도 호박 밤고구마가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저도 사실 호박 밤고구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구마 같은 경우 좀 즐겨 먹는 연령대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뭐 구매 횟수하고 이제 구매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좀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요. 한 50대하고 60대가 고구마를 그래도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요. 예. 30대가 소비를 좀 가장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그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네. 지금 고구마 구매 비율이 네,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예. 주신 거고, 고구마 구매자의 뭐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무점포 판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요. 고구마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무점포 직거래나 무점포 구매하는 비중이 이제 한 34.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서도 또 한 19.3% 정도로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삽니다. 특히 이제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30대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많고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무점포 판매하고 무점포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많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형태를 보면 삶아서 먹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워서 먹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이제 뭐 이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특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경아 팜캐스터 통해서 고구마 경매 상황 이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구마의 품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와, 어때 좀 스튜디오 보니까는 방송 너무 잘하시죠? 아, 우리 이 박사님 강의도 잘하시고 참 방송도 참 잘하시네요. 아, 멋지십니다, 이 박사님. 인물은 누가 더 난 것 같아요? 위 박사님 난 것 같아요? 아니면 경매사님 좀 난 것 같아요? 아, 이 박사님 훨씬 낫죠, 저보다는. 그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나 봐요, 우리 경매사님. 자, 지금 계속해서 품질을 살펴볼 텐데 일단 지역부터 살펴보자고요, 경매사님. 그럴까요? 고구마 하면 지금 주출하 지역 어디예요? 아, 지금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 충남 당진 지역을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고구마는 경기도 여주, 그다음에 전남 영암 지역 위주로 이렇게 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역들만 품질은 뭐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지금 뭐 양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창고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다들 뭐 이 기업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뭐 저장 능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물건은 가장 믿을만 하죠. 예, 예. 어느 지역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죠. 다른 다 지역들에서. 비슷하죠. 뭐. 예. 예. 그 지역에 나름대로 뭐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 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반입된 우리 고구마의 품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까요? 무작위로 한 상자를 열어서 그냥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호박 고구마하고 이제 밤 고구마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보면서 지금 오늘 반입된 고구마 품질이 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는 뭐 들어온 게 지금 호박하고 밤이 들어왔는데 호박은 약간 좀 이게 지금 예, 호박이에요? 호박이고 이게 네. 반고구마 여지껏 반고구마입니다. 근데 좀 저장이 좀 오래된데도 뭐 저장은 잘 된 것 같고요. 호박은 약간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고 밤은 그나마 좀 품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한눈에 딱 보면 뭘 보면 아 고구마 좋다 맛있다 뭘 보면 알아요? 아무래도 뭐 색태를 보고 이게 상자니까 좀 모양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좀 보고 좀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한눈에 봐도 지금 뭐라고 흠잡을 데 없이 예, 예, 예. 고구마는 뭐 지금 품질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크기는 적정 크기 한 어느 정도 선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이 손바닥이 들어가시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손바닥 예, 정도. 한 15cm 정도, 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손바닥을 알 수 없어. 그냥 경화 손바닥은 작은데 예. 또 이제 남자들 손바닥 크니까는 아, 예, 예.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데 말 그대로 고구마는 이 시기는 또 가정에서 주로 또 소비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예전 좀 이제 큼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담하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고구마가 현재는 좋은 시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요 품질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흠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물량이 없다 부족한 보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서 그래도 좀 선별만 좀 잘 해주면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자,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지금 뭐 굉장히 활기를 찾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반입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뭐 소비는 약간 덜 돼도 더 좀 떨어져도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좀 구매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중도매인들이. 네. 이럴 때 또 우리가 경매할 맛이 또 나잖아요. 아, 나죠. 뭐 네. 팍팍 올라오니까. 사실 좀 날이 뜨거우면서 겨울만큼의 소비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부족한 양 때문에 구매력은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시세 나쁘지 않지만 오늘 최고가 73,000원까지 지금 네, 거래된 네,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네. 고구마. 네. 지금 산지에 좀 어떤 노력들만 더 좀 하면은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네, 예.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고단가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속박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중량, 특히 중량 같은 걸 좀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출하하시면은 좋은 시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량을 체크하라는 거니까 양 부족함 없이 좀 넉넉하게 좀 눌러서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중량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니까 시세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거 10kg면 73,000원인데 1kg 빠지면 7,3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따지면은 뭐 그런 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만 지켜주시면은 서로가 좀 좋겠습니다. 10kg 그냥 좀 부족하게 보다는 하나 더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한두 개 그냥 쏙 넣어주세요. 그래서 좀 예. 넉넉하게 중량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것만이 또 그리고 중도매인들 거래할 때 그게 또 신뢰고요. 예, 예, 예. 또 이 고구마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세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양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흐름 예상할 수 있겠죠? 아마 지속적으로 뭐 물량은 많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시세는 아마 강세가 나올 거 강세 전망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강세 전망 여기까지. 예. 네. 이상 고구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구마 품질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시장에서 좋은 고구마로 평가받는 기준을 좀 연구관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도매시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평가할 때 색깔하고 이제 껍질 상태, 그다음에 모양, 이제 맛을 이렇게 좀 따지는 경향입니다. 우선 이제 색깔은 맑고 빨갛고 이제 광택이 나는 걸 좀 좋아하고요. 껍질은 이렇게 껍질이 얼금얼금 잘 벗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벗겨지지 않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껍질이 너무 얇은 품 정도 좀 선호도가 좀 낮고요. 네. 그다음에 모양은 이제 눈이 깊지 않은 게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글동글하고 잔털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장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제 사실은 동글동글한 게 지금까지는 최고 선호도가 높은 품종인데 최근에는 약간 찔찔한 것들을 좀 좋아하는 추세로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구워서 먹는 고구마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예. 맛은 이제 쫀득거리면서 당도가 높은 이런 고구마들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하 전에 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 고구마는 최근에 이제 다 세척을 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척을 하고 자연적으로 건조를 시키면 이상한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척 후 바로 그 건조를 시켜서 이런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고구마 관련해서 뭐 요즘에 좀 주목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산에 따라서 이제 집밥이 늘면서 삼겹살하고 이제 한우가격이 크게 올랐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고깃값만 오른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고구마 가격도 상당히 이제 금값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올해 고구마 적항이 좋아서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시세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출하량을 대폭 늘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축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산지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구마 값이 치솟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괜찮아질지 지금 예측을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7월에 또 핵고구마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가격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지 나쁜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7월에도 사실은 작황이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구마의 가격의 이제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속적인 오름세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집중 분석으로 고구마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참외부터 보겠습니다. 217.3톤 들어갔고요. 어제는 218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0.67톤, 0.67톤 정도 준 상황입니다. 자,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32,070원이고요.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32,000원대인데 어제보다 1,321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6월 6일 58,000원이었던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 38,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39,000원대였는데 보시다시피 5월 13일부터 27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 기준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특히나 27일 기점으로 더 높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27일 이후부터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49,000원대가 되겠고요. 그런데 6월 첫날부터 다시 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간격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32,070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도 보겠습니다. 37.7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4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71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3,726원, 최고가 25,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네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23,000원대긴 한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216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23,726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큰 시세 변동은 없었는데요. 6월 5일 가격 27,000원. 하지만 그 이후에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5,0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 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가격도 25,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또 비교를 해보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지금 머스크멜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부터 한 6월 1일 첫날 전까지는 거의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였긴 한데요. 6월 1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간격이 오늘 좀 벌어졌고요. 또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348.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4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3.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797원, 최고가 15,500원, 최저가는 11,0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가격 12,797원입니다. 어제보다 318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고요. 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죠. 6월 5일 가격이 15,5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6월 9일 때 보시면 14,000원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9일부터 오늘까지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고요. 오늘 가격 15,500원입니다. 네, 전년도와 또 비교해 봐야겠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15,000원대, 그리고 낮았던 가격은 12,000원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시세 변동 크지 않은 상황, 거의 비슷한 시세였는데 올해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월 13일부터 23일까지는 상승했다가 23일 기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거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포도도 보겠습니다. 41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43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2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네, 포도 거봉으로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3,978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격 더 떨어졌죠. 1,387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23,978원이 되겠고요.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최고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32,000원, 평균가는 영동군이 가장 높았네요. 27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수박입니다.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들어온 물량 얼마나 됐을까요? 827.4톤 정도 됐고요. 어제는 647.5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179.9톤, 그러니까 180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87원, 최고가 2,150원, 최저가는 1,6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700원대 시세 차이 크진 않지만 어제보다 9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확인해보죠. 최고가고요. 6월 6일 2,000원이었던 시세 계속해서 상승세 타면서 6월 9일 때는 2,263원까지 시세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2,1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가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시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6월 4일 기점으로 보시면 올해 시세 소폭이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는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지난해보다 시세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충북 음성군 1,54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남 함양군은 1,564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이 최고가 3,500원, 그리고 평균가는 함양군이 1,564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수박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수박 재배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1995년에 약 한 4만 5천 헥타 정도를 정점으로 가지고 가다가요.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약 한 12,000헥타까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112만 톤 정도에서요. 한 48만 톤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건 수박 소비가 예전만 하진 못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박은 이제 구입액과 구입횟수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수박 많고도 그 시기에 좀 맛있는 과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껍질 까기가 좀 귀찮고 또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온다는 점이 수박을 좀 기피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박 소비 패턴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수박 소비가 이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씨가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당도가 높은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소비자들은 이제 당도 선별 유무를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수박을 구매할 때 한 40.1%의 소비자는 이게 당도 선별한 수박인지의 표시를 꼭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작은 수박을 선호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복수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타원형으로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형으로 된 애플 수박이라든가 미니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소비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박도 좀 껍질째 먹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렇죠. 하는데요. 연구관님 눈에 좀 띄는 신품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박이 요즘에 이제 점점 작아지는 추세인데요. 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이제 다크호스나 충청북도가 개발한 순리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품종이고요. 미니 계통에는 이제 미니 단굴이라고 하는 품종이 당도가 높고 이제 과피가 좀 얇으면서 단단한 소과정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과 수박으로 이제 단타원형으로 열과가 적고 과피가 단단한 다크호스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량이 한 시바르당 3,200kg 정도 나오는 걸로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럼 순리스는 어떤 수박인가요? 예, 순리스는 이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수박인데요. 수박을 보통 재배할 때 이제 격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건 격가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순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노동력이 한 70% 절감이 되고 생산비도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절감이 돼서 농가 소득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호응도 좀 높은 품종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미니 수박 재배 기술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확립을 했는데요. U자형 지주 재배를 해서 미니 수박을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거를 지금 이제 미니 수박에 대한 종합 표준 재배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책자로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한 대형마트에서는 이 흑피 수박이 계속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흑피 수박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흑피 수박이 보통 키로당 가격으로 보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일반 수박보다 좀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겨울작기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출하되는 겨울작기에는 일반 수박보다 평균적으로 당도가 1브룩스 정도 높아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당도를 좋아하는 소비 트렌드에 지금 부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흑피 수박의 장점이 이 과피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뭐 압상 피해라든가 또 이제 태양빛을 많이 받아갖고 안에가 이제 열 피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금 수박을 좀 소개해 주셨고요. 다양한 품종을 또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채소 시황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 양파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849.2톤 반입됐고요. 어제 719.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0톤 증가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3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800원, 최저가 56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580원, 오늘 600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어제보다 5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다가 어제 683원보다 오늘 많이 올라서 8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580원대, 올해 같은 경우는 9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지난해와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역시 637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317원 그리고 평균가 94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살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 도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12,800원이었는데요. 평년 15,233원에 비해서 2,433원이 더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14,000원, 부산, 대구 13,000원, 광주, 대전 12,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지금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우리네 농산물은요. 한꺼풀 한꺼풀 벗길수록 매력이 가득 찬, 거기에 영양까지 꽉 들어차 있는 양파 소식 준비했습니다. 양파가요, 껍질부터 이 알맹이까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팔방미인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면서 살았던 소비가 좀 주춤해지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인 오늘의 경매 분위기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시는 경매사님인데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락동 중앙청가 양평매사 이진희입니다. 진이 너 없는 동안에 반갑습니다. 이 노래 알아요, 경매사님? 잘 알죠. 아, 우리가 나이가 저를 있어요.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 이 진이가요? 네. 진이 너 없는 동안에 보고 싶어서요, 경매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바쁘셨어요 그동안? 예, 여러모로 이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나오고 싶어도 이제 좀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나오게 됐네요. 또 뵙고 싶습니다, 경매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양파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작년 양파 생각하면은 아이고 산지에서는 생각하기도 싫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올해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바람이 불고 거기서 조금 또 이제 좀 주춤하다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최근에 확진자 때문에 또 경매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영향 어떻게 있을까요, 현재?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양파는 뭐 가정에서 먹는 것도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특히 식자재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다량의 구매를 했을 때 그 유통 주체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중소형 마트는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쪽 위주로 영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네. 언제 조식될까 언제 끝날까 정말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양파가 좀 들어오고 있는지 반입량과 시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기는요 아무래도 양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들 양이 막 늘어나는 시기예요. 네네. 거기에다가 또 양파 비슷한 우리 양념류 햇마늘도 지금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반입량이 근데 양파는 조금 지난주보다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조생종이 마무리되고 중생종 그리고 이제 출하 전에 산지 포전에서 약간의 이제 좀 생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 3월, 4월 달까지 먹을 그 저장용 만생양파를 수확, 선별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작업 인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입량이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보이죠?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는 보통 한 800에서 880톤, 차 대수를 따지면 60대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 접어들면서 한 750톤 정도, 45대를 기점으로 조금 한 10대에서 15대가량 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파 가락동에 반입된 총량 750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조금 줄어든 만큼요. 우리가 또 시세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경매사님. 작년 시세는 사실 키로당 뭐 300~400원까지 나왔어요. 네, 이거는요.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로 양파 농사 지어서 인건비 줄 돈도 없는, 인건비는 뭐예요? 본인이 땀 흘리는 뭐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그 정도 시세인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세가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겸매사님? 네. 그러니까 올해 재배 면적도 줄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 포전에서 약간의 좀 가격 거래가 조금 비싸게 초장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한산한 편이고요, 거래가. 그런데다가 지금 키로 단가를 따지면 전주에는 키로 단가 500원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고 현재 이번 주에는 한 600원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회복된 시세가 키로당 600원이에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먼저 짚어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양파 시세가 좀 올라와 줘야만이 우리 산지에서 그래도 양파 키울 수 있는 힘이 나는 시세일까요, 겸매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아, 네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키로당 800원은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생산 농가 그 비용 그리고 요즘에 비용들이 인건비부터 해서 유통비용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펠릿으로 출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800원 정도 해야지만이 수고비와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소비도 그 정도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해 뭐 키로 단가 한 400원 선, 그리고 지난주 한 500원 선. 오늘 이야기하자면 키로 단가 600원, 물론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양파 가격은 그래도 한 800원 이상은 좀 키로 단가가 좀 나와줘야만이 소비자도 그리고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도 덩달아 힘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락동에서 살펴본 시세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이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양파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 재배 면적은 약 한 7,600헥타 정도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2만 한 2,000헥타까지 늘어났으니까요. 면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생산량 같은 기간 40만 7천 톤에서 약 한 160만 톤 정도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 내 구입액 역시 좀 증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최소한 2010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사실은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정체 내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패널들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월 평균 양파 구입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가구당 평균 구입 횟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양파의 구입 이후에 보존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점점 더 건강을 중시하는 그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양파 가공품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양파즙을 비롯한 이제 양파 가공품 매년 6월하고 7월에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네. 수확기에 대부분 이제 집중을 한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양파 가공품 구입액은 2013년도까지는 꾸준히 늘어났었는데 구입액과 구입 이후에 그 구입 횟수가 2013년도 이후부터는 커다란 감소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파 가공품 구입 역시 좀 감소 중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양파 가공품이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통계적으로 가장 구매가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가락동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양파 품질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매사님, 양파가요 날이 이렇게 지금 뜨거우면은 쉬 무르게 되고 우리 집에도 약간 좀 바람 안 통하는 곳에 좀 뜨거운 곳에 뒀더니 금방 물 생기고 짓무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열에 많이 약하죠, 양파가. 네, 열에 많이 약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수확 시기인데 수확 전 한 2주에서 20일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고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26도, 28도 넘어가서 30도 가까이 되면 그 주대라 그러죠. 이파리가 스스로 이제 그 말라버리고 생육이 멈추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거든요. 집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바람이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바람이 통해야 돼요. 아니 우리도 저기 날 뜨거운데 예, 이렇게 꽁꽁 그냥 다른 걸로 막아놓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라도 좀 뚫려 있어야지 바람이 오가면서 시원하다라고 느끼는데 양파 역시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확실하게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품질에 더 지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예요, 겸매사님. 네. 지역별 품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올해 전반적으로 그 작황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
이제 고열과 병기 치료하면서 일부 지역이 이제 조금 그 작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배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해년마다 나오는 현상입니다. 올해 특히 이제 작년에 워낙에 저단가 형성되다 보니까 재배 면적은 일단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래도 농사를 잘 지시는 지역 그리고 농가분들은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은 그래도 만족하실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딱 눈에 띄는 지역들 뭐 어떤 지역들일까요? 지금 가락시장 그리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그 물량의 한 7, 80%는 전라도 지역입니다. 무안, 한평, 신안, 해남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그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이 이제 일부 수확이 들어갔고요. 예, 경기도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일부 이제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전천고로 들어가는 지역들, 지금 뭐 나오는 지역들 이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라도가 좀 주출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무안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양파 산지 출장 가면은 제가 무안 양파 꼭 그 무안 양파 김치 하는 집을 찾아가요. 혹시 그 집 가보셨어요? 출장 갔다가? 예, 가봤습니다.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양파 김치 해가지고 거기다 탁 얹어 먹으면은 생각나네요. 빨리 좀 이거 코로나가 좀 끝나야지 우리가 또 같이 출장도 가고 할 텐데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역별 품질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양호하게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들어온 양파 무작위 지금 하나 좀 골라 오셨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좀 품질 한번 보면서 짚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양파는 그 이 껍질이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년 3월 달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입장수라 그래가지고 이파리 하나하나가 이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이 색이 짙은 황갈색이 나야지만이 좋은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지금 좋은 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크기도 좀 큼직큼직하고요, 변호사님. 네네. 네. 양파는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걸 겉을 보면은 아이고 이 양파 참 지금 좋은 시세 받겠다, 좋다. 뭘 보면 알아요? 이게 다 껍질로 쌓여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그 아삭거리는 그 당도와 씹는 어떤 그 식감도 중요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또 겉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뻐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구 형성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하고 굉장히 결구가 좋죠. 네네. 예, 결구라 그래가지고 이 결구가 잘 되지만이 풀어지지 않고 음식을 썼을 때도 오랫동안 끓으면서 제맛을 양파의 고유한 맛을 고유한 풍미가 좀 올라오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러면은 양파도 어찌 보면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가져오신 게 굉장히 단단하고요. 모양도 이뻐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온 양파들은 크게 흠잡을 데 없고 특히 올해 농사만큼은 그래도 양파 지금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교매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뭐 구매력은 좀 어때요,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통 주체가 지금 마트들이 워낙에 활성화가 잘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식자재, 대형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재택근무 그리고 학교 급식이 차단이 약간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대량의 소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시세가 강력한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이 시기가 말 그대로 좀 선별해서 저온 창고로 우리는 양파가 들어가는 시기이잖아요. 네네. 이 시점이 어쩌면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교매사님. 네, 맞습니다. 뭐 주의할 점 있을까요, 짧게나마? 예. 일단은 그 수확 직전에 그 뽑아놓고 이제 주대를 잘라놓고 잘 말려서 잘 말려서 선별을 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온 창고에 들어갈 물건과 또 들어가지 못할 물건을 구분을 잘해서 못하는 물건들은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시세에 맞춰가면서 출하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고품질의 양파는 창고에 보관하셨다가 차후에 또 어떤 기회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에 있어서는요. 짚어주신 대로 그냥 다 넣으시면 안 돼요. 고품질의 양파. 오늘 보여드린 이 정도 되는 양파를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셔야만이 추후에도 좋은 시세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양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이야기 들어봤고요. 연구관님, 혹시 양파 관련해서 요즘 좀 주목해볼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그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 힘든 시기에
그 함안에서 양파를 대만에다 첫 수출을 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함양 양파는 어떻게 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함안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의 첫 수출길에 오를 수 있었던 이제 이유는 이제 생산하고 선별에 좀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 이제 농가의 노력의 결과겠죠. 네. 함양 양파는 24톤을 저번에 대만에 첫 선적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매주 50톤치 선적을 해서 500톤 정도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124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5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수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072원입니다. 어제보다 308원 더 떨어졌네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995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46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74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어제보다 상승한 2,410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도 어제보다 가격 상승했습니다. 2,254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시죠. 5,047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남 장성군이요.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권역별 총 4개소의 농업인 상담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상담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농업기술 상담부터 영농 현장 지도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맞춤 기술 지도를 제공해 원활한 정착 및 영농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농업 현장의 문제점들에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위태석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 농촌의 맛에서 소개해드린 양배추 구매 방법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연결을 하시면요. 신선한 양배추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미나리와 토마토 그리고 매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